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두 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각각의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국회의 중재 노력에도 서로 간 감정의 골도 깊고 입장차가 크다는 사실만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완공이 2025년 말에서 2년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지작물 조사나 부지 매입 절차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사부터 들어가면서 생긴 일인데 군공항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잔여분 경기와 2차전이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지역민들은 승리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를 목표로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한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 위기로 내몰렸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국정감사장에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강 시장의 강경 발언을 사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쟁점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크게 달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공통의 화두는 단연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이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김용록 전남지사에게 강기정 시장의 강경 발언을 사과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냐고 물었고 강기정 시장에게는 양심불량, 함흥차사, 플랜 B 발언 등을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록 지사는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양심불량 국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다음에 만약 취소를 받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도지사 입장하고 다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사과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강기정 시장은 사과로 해결된다면 10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즉석에서 김 지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10번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사님도 제 말씀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혹시 아쉬웠다면 죄송한 말씀이고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두 단체장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공항 이전 데드라인을 강기정 시장이 올해 말까지 설정한 것과 관련해 김영록 지사는 내년 6월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한다면 3자 회동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다시금 공항 이전 데드라인을 내년 6월로 강조했고 강기정 시장은 이제 3자 회동만으로는 만남 자체에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이 나서야 한다며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TK 신공항이 탄생한 데는 경북지사의 결단이 있었다며 전남지사의 역할론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투지와 의지 가지고는 공항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안군이 어떻게 무안군에서 이 공항을 받습니까? 저는 이철우 지사 그런 정도의 내 군의군을 줘버리겠다. 그리고 야단 맞겠다라는 정도 각오가 없으면 양부남 의원이 나서 강기정 시장의 발언과 사과 여부를 놓고 두 단체장을 중재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국정감사장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의 골과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셈이 됐습니다. 다만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의 공사 연장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긴 만큼 두 단체장이 공항 이전 데드라인이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에 나설 것인지 지켜볼 상황이 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상강입니다. 절기답게 오늘 날은 더 쌀쌀해지겠고요. 오전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는 대부분 지나간 상태입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무렵까지 매우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후로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8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 목포역까지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미뤄지게 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내년 말이어야 하는데 2027년 말로 늦춰진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지나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가는 78.3km 구간으로 KTX가 국제공항에 연결되는 것은 처음인데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도 맞물려 있는 공사인 만큼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을 1년 앞둔 지금 공사와 관련해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사 도중 유적이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당초 목표보다 완공이 2년가량 미뤄지게 됐다는 겁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이곳 한평 학교면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는 집터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처럼 공사 구간 안에 유적이 발견된 곳만 모두 9곳입니다. 사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도 지연의 이유가 됐습니다. 땅 주인들과 협상은 착공 3년 만인 올해 초가 돼서야 완료됐고 안반 구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사실도 공사 중에 파악되면서 결과적으로 완공 시점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공정률이 당초 계획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다 만들어졌어야 하는 교량이 기둥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완공이 늦어진다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서 신청을 완공 1년을 앞둔 이제서야 국토부에 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수십 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할 때 보통 한 1년 반 정도부터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며 사업 실시 계획 변경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전라남도와 나주시, 무안군 등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지나가는 자치단체들에게 이번 달 중순에 보냈습니다.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완공이 2년 늦어지게 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개통도 그만큼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등의 논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과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제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경찰청 소속 5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경찰 공무원의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제는 경찰이 아닌 유튜버가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적 제재는 있어서 안 된다며 이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사적 제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큰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명의 사상자를 낸 외제차 뺑소니범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32살 김모 씨와 30살 양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에 태워 대전에 데려다준 혐의를 받습니다. 외제차 운전자의 동승자인 양 씨는 사고 직후 함께 도주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제차 운전자의 위치를 김 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광군 군서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지난 21일 밤 9시 반쯤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1,900여 마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온시설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과 추천 일정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립의대 설립 용역을 맡고 있는 AT-커니 코리아는 통합의대와 공모를 통한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정부의 대학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용역을 맡고 있는 AT-커니 코리아가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오는 11월 25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대와 공모를 통한 투트랙 방식의 추천대학 선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통합의대는 오는 28일까지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의대 계획안을 마련하고 적격성 평가를 거쳐 11월 25일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까지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공모를 통한 대학 추천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용역사는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진행될 경우 오는 29일 대학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 달 15일까지 제안서를 공모하게 됩니다. 양쪽 대학 한 곳만 공모에 응할 경우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2차 공모가 진행되고 제안서를 평가해 11월 25일 최종 대학을 선정, 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1차 공모 결과 단독 응모 시에는 2차 공모를 바로 진행하여 2차 공모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역사는 공모 마감 전인 11월 20일 전까지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접수할 경우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한다며 통합의대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장 다음 달 예비 인증 평가를 신청하고 의대 신설 확정과 정원 배정이 내년 3월까지 끝나야 2026년 의대가 개교될 수 있습니다. 빠듯한 일정을 고려하고 통합에 따른 법적, 행정적 논의를 감안하면 대학 통합보다는 공모로 추천 대학을 선정하고 추천 이후에 대학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착공한 LNG 터미널 공사를 시작으로 여수시 묘도동에 오는 2035년까지 15조 5천억 원이 투입돼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가 조성됩니다.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첫 투자 실현 사례이자 기획재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투자 유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묘도 건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총 사업비 2,246억 원으로 95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8년 4월에 착공해 현재 56.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15조 5천억 원이 투입돼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가 들어설 곳입니다. 현 정부의 전남도 균형발전 지역 공약 과제의 하나로 탄소 중립 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등 3개 사업이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그린 에너지 사업에 해당하는 LNG 터미널 사업이 최근 첫 삽을 떴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저장 탱크 3기와 전용 저반 시설, 수중 배관 등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데 전라남도와 여수시, 한양과 GS에너지가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LNG 터미널 사업은 지난달 기재부가 선정 발표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도 지난 6월 기회발전 특구 지정 이후 첫 투자 실현 사례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 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수소 에너지 글로벌 시대로의 전환,
전환의 계기가 될 걸로 보고 LNG 터미널 건설 현장은 이미 탱크를 안칠 자리에 파일 시공을 마쳤고 해저와 육상으로 LNG를 보낼 송출 주 배관 노선도 결정했습니다. 또 이곳 터미널 바로 옆에 곧바로 LNG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광양만권의 청정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양만권에 여러 산업시설들이 있는데요. 천연가스가 석탄 대신에 대체연료로 공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청정한 에너지다 보니까 대기 환경 보존이라든지 기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LNG 허브로 거듭날 대형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광양만과 묘도의 지도가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교단에 올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술교사들은 뜨거운 예술혼을 간직한 작가들이기도 한데요. 미술교사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지가 벽에 가득한 교실 안. 학생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이 교실에 한국화 수업을 이끄는 건 고교 미술교사인 정윤태 씨. 한국화는 다른 그림하고 틀리게 필력이 나와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 20년 이상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정 씨는 한국화 작가로서의 작품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예술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교사가 그 작품 활동을 통해서 미술 교사로서 핵심 역량이 개발이 되어서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스며 들어가거든요. 정 씨와 같은 전남의 중등 미술 교사들이 숨겨둔 예술혼을 담아낸 작품들을 한자리에 내놨습니다. 한국화부터 현대미술까지 아우르는 전라남도 중등미술과 교원전에서는 다양한 사물들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저의 작품은 봄의 생동감과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저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예술적 소통을 하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전라남도 중등미술과 교원전. 교사들의 작품 89점과 함께 학생 동아리가 창작한 의상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등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이상의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전람회를 보면서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동아리들을 이런 활동들이 청출어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초등미술교사들의 작품 79점이 전시되는 전남초등교원 미술작품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과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사용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텔레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됐지만 최소한의 수사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아가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한국 시리즈 야외 응원전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기아는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 달성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기 위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5차전까지 야외 응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야구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다양한 종류의 푸드트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 지난 월요일에 발표됐습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무산 위기로 내몰렸던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남은 절차와 과제는 무엇인지 안동문화방송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지방시대위원장이 웃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사자회동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
통합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등 이견을 노출하며 홍 시장이 통합 무산을 선언한 지는 2달 만입니다. 지방행정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무사히 합의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물밑 중재에 나서고 결국 이번 합의문 서명회까지 이르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 재개된 겁니다. 대구 경북은 원래 한 뿌리고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있으면서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몰락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공동 합의문에는 모두 7개 항이 담겼습니다. 앞서 알려진 대로 대구 경북 특별시라는 통합단체 명칭과 수도에 준하는 법적 위상, 시군의 종전 사무 유지와 권한 강화, 그리고 기존 청사 활용과 관할 미설정, 의회 소재지는 양 시도의회 합동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중재안 수용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관철시키려 했던 북부 지역 발전 대책도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통합 밑그림에 대한 시도 합의가 일단락되면서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K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앞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고 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할지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거듭 당부하신 만큼 대구 경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 달부터 권역별 주민 현장 간담회가 동서남북 4개 권역을 비롯해 지역별 산업 지형에 따라 또 신공항 군부대 이전, 맑은 물 하이웨이 등 지역별 관심 현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말까지 의결을 목표로 한 시도의회 대상 의견 청취도 계속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 7월 대구 경북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연내 정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를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한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주에서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행사 첫날부터 전북도 내 기업들이 잇따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펼쳐지는 비보잉 공연에 두루마기를 두른 국내외 경제인 천여 명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2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대 대운동장에 마련된 기업 전시관에는 160개의 도내 기업을 비롯한 300여 개의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첫날부터 기업인들은 기업 전시관에서 열띤 홍보를 벌이며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해외 수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막과 동시에 탈모 샴푸 업체 등 4개 도내 기업은 멕시코와 호주 등 4개 한인 기업과 하나로 81억 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100만 불 수출 계약을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현재 베트남도 방금 전에 미팅을 했는데 지금 계약을 할 가능성이 약 90%입니다. 창업 대전과 일자리 페스티벌 등 다양한 대회 연계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베트남과 인도 등 15개 나라 102개 기업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중소기업 179곳과 매칭해주는 별도의 수출 상담 행사도 진행됩니다. 제외 동포청과 전북도는 행사가 열리는 사흘간 도내 기업의 수출 계약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주 은혜학교의 맘편한 화장실이 2024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은혜학교의 맘편한 화장실은 학생들이 설계에 참여해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해 턱 높이를 제거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 점 등을 인정받아 학교 화장실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상했습니다.
한국화장실협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올해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등 전국에서 80곳이 응모했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절기답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전까지는 흐린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는 대부분 물러간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비는 모두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1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18도로 큰 차이 없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0도, 여수의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